이번 시간에는 중장기 전략 목표 및 전략 방향, 조직의 전략 방향과 조직 구조 설계, 사업 계획의 수립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중장기 전략 목표 및 전략 방향 중에 조직의 전략과 스와트 분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개념에는 전략이 뭘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전략은 조직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된 행동 계획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과를 향상시키고 사업 분야에 나름대로 자원을 배분하고 조종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위치 및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전인데요. 비전은 바로 조직의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의 방향입니다. 전략의 방향은 조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방안이다 라는 것이죠. 영어로 이제 거시적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매크로, 다시 말하면 만원경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넓은 의미를 거시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인데요. 전략은 전략 방향 하에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3년이나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실현 방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실행에 대한 계획인데요. 실행 계획은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1년 단위로 수립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와트 분석을 통한 4가지 전략 방향 및 전략에 대한 도출입니다. 첫 번째가 SO 전략입니다. 조직 내의 강점을 기반으로 외부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ST 전략입니다. 바로 조직 내의 강점을 기반으로 외부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WO 전략입니다. 외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직 내부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WT 전략이죠. 이것은 외부의 위협을 피하면서 바로 조직 내부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조직의 전략 방향과 조직 구조 설계 중에 전략 실행에 따른 조직 구조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과 구조상 가장 효과적으로 책임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가 어렵고 또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조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표치 배정이 용이한 조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립과 수행 여부를 파악하기 용이한 조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조직의 차원에 따라서 조직 차원별 전략에 대한 방향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사 전략이라고 하죠. 전사 전략은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전체의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포트폴리오 전략과 사업 영역별로 자금에 대한 조달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사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서에 대한 전략이죠. 부서 전략은 부서별끼리 사업 분야별 책임과 도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부서 전략이고, 또 하나의 전략은 기능에 대한 전략이죠. 이 기능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내부 자원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는 내부 자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기능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에 따른 조직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단순 조직 구조가 있는데 그 단순 조직 기능은 나름대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조직 구조는 기능 중심 조직이고 또 고객 중심 조직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기능, 고객,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바로 단순 조직이다, 단순 구조 조직이다, 또는 단순 조직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또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바로 이런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바로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단순 조직 구조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복합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 조직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복합 조직 구조의 대표적인 그 매트리스 조직은 뭐냐 하면, 구조의 대안적인 형태로 업무의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표 7-2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트리스 조직의 사례는 서비스 제공에서는 이제 제가팀과 지역팀이고, 사례관리는 제가팀이고, 조직화는 이 총무팀과 제가팀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합집산형, 발음이 좀 그렇죠. 이합집산형 조직구조다라고 보는 설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스크포스 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태스크 업무에 대한 그러한 어떤 초점을 맞춘 팀, 그래서 영어로 그냥 태스크포스 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조직에서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일 수도 있고, 또는 내부적으로 특정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어 특정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면 해체되는 바로 조직 구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업계획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지역사회 욕구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욕구 분석 중에 왜 욕구가 필요한지, 욕구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될 경우에는 바로 세부 사업 계획을 통해 실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전략적 목표와 또는 지역사회 욕구가 함께 맞물려야 사업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욕구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욕구조사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욕구조사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욕구조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의 목적이나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과 장비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 정보의 명료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 체계를 선정하고 표적 체계의 어떤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문제의 특성, 또 욕구 조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정보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바로 여기서는 표적 체계를 선정하고 표적 체계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이나 또는 문제의 특성, 또는 욕구조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이제 활용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연구 방법에 대한 설정을 하고, 다섯 번째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욕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욕구조사의 유형 중에 지역 주민 표적 집단 서베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조사 방법은 이제 지역사회 주민과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조사,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인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광범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욕구 수렴을 하고, 또 욕구를 갖는 당사자의 욕구 정도와 또 유형 파악에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회조사의 원리나 방법에 익숙해야 하며 표적 집단 조사에 충분한 조사 대상자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점 집단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초점이 모인 주제를 두고 바로 동질적 집단 활동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또 토의 내용을 질적 자료로 분석해서 인지적 욕구 파악에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은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방법의 활용과 또 집단 역동성을 활용한 정확한 욕구의 사정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단점이냐면 이 참여자를 선정해서 대표성을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진행자의 능력과 자질에 크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지역사회 공청회와 포럼에 대한 개최를 볼 텐데요. 이 방법은 이제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고 또 대략적인 욕구의 유형을 파악하고 서베이 전 단계로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욕구와 문제를 확인하고 비용과 시간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참석자 대표성 문제와 특정 욕구와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 토론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뭔지 한번 사업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업계획의 차원에서 살펴볼 텐데요. 바로 사회복지 사업계획은 크게 조직 차원의 연간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차원의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조직 차원의 연간 사업계획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업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연간 사업계획은 조직의 경영 이념인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하면서 바로 전략 방향 및 전략 과제 등 이런 것들은 3년이나 5년 정도의 중장기 전략을 1년 단위의 실행계획, 하나 액션 플랜이라 그러죠. 이 실행계획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를 볼 텐데요. 7개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첫 번째가 준비의 단계, 두 번째가 방침 설정 및 나름대로 배포의 단계, 세 번째가 작성 단계, 네 번째가 취합의 단계, 다섯 번째는 심의 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최종 확정 단계, 일곱 번째는 통보 단계로 나누어서 사업계획 수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가 사업에 대한 방침, 사업 목표, 단위 사업, 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사업 방침은 조직의 전략 방향 및 전략 과제를 토대로 연간 사업계획의 전략 방향이나 전략 과제를 제시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사업에 대한 목표를 볼 때는 조직 전체 및 부서별 전략 목표 또는 성과 목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볼 수 있겠고 산출 목표도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위에 대한 사업인데요. 바로 사업 목표는 조직 전체와 부서별에 대한 전략에 대한 목표, 성과 목표, 그다음에 산출 목표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나름대로 또 단위 사업이라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단위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 또는 뭐 예산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산출과 성과 목표에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에서 볼 때는 단위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산을 짠다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의 나름대로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봐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신규 사업을 위해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전략 등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또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조직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예산 등 투입 요소가 불충분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중장기 전략 목표 및 전략 방향과 조직의 전략 방향과 조직의 구조 설계, 그리고 사업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의나 또 나름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